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관세 협상 극적 타결에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4,100선을 뚫고 장중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자동차 관세 인하와 한미 조선업 프로젝트 진전 기대감에 자동차와 조선주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환율도 소폭 떨어졌습니다. 오늘 첫 소식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15% 가까이 오른 하나오션은 6.9% 상승한 14만 1,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하자 조선주는 줄줄이 신고가를 세웠습니다. 자동차 관세가 확정되면서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2.7%, 0.35%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존에는 혼자 25%면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10%나 비용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똑같이 15%니까요. 똑같은 환경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ROE로 보면 현대차 기준으로 한 40%, 50% 정도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1조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코스피는 장중 사상 처음으로 4,100선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다 소폭 상승한 4,086.89에 장을 마쳤습니다. 1,430원대를 유지했던 환율은 협상 타결 직후 1,419원까지 하락했고 1,426원 5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며 코스피 상승 여력은 더 높아졌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해서 약 70% 올랐습니다. G20 국가 중에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대미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서 우리 주식시장에도 좀 더 긍정적인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피에 자금이 쏠리면서 중소형주가 몰려있는 코스닥 지수는 1.19% 내려 89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계속해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K가 열리고 있는 경주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 APEC의 하이라이트였던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약 100분 동안 열리고 종료됐습니다. 협상 결과 이 미중은 관세 또 히토리와 관련한 급한 불은 끄면서 단기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APEC이 열리고 있는 경주 연결합니다. 우영준 기자. 네,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미중 정상회담 결과부터 알아보죠. 예상대로 두 정상이 갈등을 일단 봉합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6년 4개월 만의 만남은 1시간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단연 트럼프 행정부의 100% 추가 관세 위협과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부과하는 징벌적 관세, 펜타닐 관세를 현재 20%에서 10%로 절반가량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전략광물과 히토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대미 공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등 즉각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하고 그 이후에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발표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한미가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합의에서 반도체는 빠졌다는 미국 측의 발언이 있었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뭡니까? 네,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SNS에 한국과의 반도체 품목 관세는 어제 합의한 무역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통령실은 반도체 품목이 이번 합의에 포함됐다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양측의 합의를 통해서 바탕으로 한 것이고 관련 문서 마무리 검토 중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영준 기자, 한일 정상회담도 곧 시작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한일 두 정상의 첫 만남인 만큼 상견례 형식이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향후 한일과 한미일 협력 방향을 두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계속해서 어제 극적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잠정 합의 이후에 석 달째 줄다리기를 이어왔던 한미 관세 협상이 마침내 세부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기대감이 크지만 일부 사안과 관련해서는 한미가 이견을 노출하고 있어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타결된 내용을 신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현금 투자는 2천억 달러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미국은 전부 현금 투자를, 한국은 대부분을 대출 및 보증을 주장하며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왔으나 서로 물러서며 절충안이 마련됐습니다. 2천억 불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로 구성됐습니다. 우리 기업 주도로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하나오션, HD현대 등 국내 조선업체들은 벌써부터 조 단위 대미 투자 계획을 내놓으며 한미 조선 협력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은 5대5로 배분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마침표를 찍으며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상호 관세는 15%로 유지되며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들으신 대로 이번 합의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연간 200억 달러로 투자 상한을 제한하면서 시장 충격 없이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꺼번에 외화가 유출될 경우에 외환시장에 일어날 수 있는 불안을 막기 위한 묘수라고는 하지만 위기 때 달러 방어 여력과 재정 부담이 커지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어서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장 충격 없이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고안한 방식은 보유 중인 외화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책금융기관의 외화채권 발행으로 메꾸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외화자산의 그 운용 수익을 좀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 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외화자산의 이제 운용 수익이 우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한은의 외화자산 운용 수익과 국제기구 출연금 손익에 정부 외화자산 수익을 더하면 약 15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부족한 50억 달러는 정책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외화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그래도 가장 실질적인 합리적인 대안을 찾은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가 해외에서 번 이자와 배당을 대미 투자에 써버리면 복리 수익이 줄어 위기 때 달러 방어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일부 증감되는 부분이 덜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시장에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국책은행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면 국가부채로 직접 잡히진 않지만 보증을 서는 정부가 결국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국가채무로 또 봐야겠죠. 만일에 이제 그게 보정된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그건 국가채무로 오겠죠. 정부는 외환시장 불안 시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외환안정기금처럼 더 확실한 안전장치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우리 방위산업, 특히 이 잠수함을 두고 여러 움직임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요청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받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외에도 이 캐나다 정부와는 차세대 잠수함 건조 사업 수주를 위한 정상 간의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잠수함 사업을 하는 우리 방산 기업들이 나름의 APEC 효과를 보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유정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짓게 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조선소는 지난해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지분 각각 40%와 60%를 인수한 한화그룹 자회사입니다. 한화오션은 두 정상의 중요한 결단을 지지한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수함 중심의 방산 협력 논의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60조 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건조 사업에 한국 기업 선정의 긍정적 검토를 요청한 겁니다.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을 꾸려 최종 결선인 숏리스트까지 진출한 상태입니다. 카니 총리도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역량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거제 조선소 시찰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조선 역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한캐나다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안보와 국방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추가적인 방위산업 협력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경주 에이펙 현장에서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100% 관세 폭탄이 우려됐던 우리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애국 대우를 받기로 했습니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추가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최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 공장이 없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애국 대우를 약속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유럽연합, 일본과 비슷한 15% 수준의 관세만 매긴다는 겁니다. 최악은 피했다. 근데 바이오시밀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온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외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쌀과 쇠고기, 대두 등의 미국의 농축산물을 한국이 더 수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둬들였습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오늘 SNS를 통해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우리 정부와 입장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일축했습니다. 원래도 한미 FTA 통해서 한 99.7% 품목이 다 관세 철폐에 나서 아마 그 부분을 좀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더 추가 수입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이 일부 찝찝함을 남겼다는 해석과 함께 러트닉 장관의 말은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해 성과를 부풀린 언급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한미 관세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자동차 업계가 한숨을 돌렸지만 실적은 이미 관세 쇼크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3분기 현대차는 최대 매출을 올렸지만 관세 비용으로만 1조 8천억 원이 지출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기존 관세율 25%에서 15%로 인하되는 시점은 이제 국내 절차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에 달렸습니다. 윤재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25% 미국 관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지역으로는 미국이, 차종은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지난해보다 매출이 8.8%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29.2% 감소했습니다. 현대차는 관세 비용으로만 1조 8천억 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는데 영업이익률이 5.4%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관세 타결에 따라 미국 수출 관세가 15%까지 낮아지면 4분기 실적 회복을 기대할 여지는 생겼습니다. 다만 인하 시점은 국내 절차가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 11월과 12월 둘 중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MOU에 이 MOU를 이행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돼야 되고 그 법이 국회에 가서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 그 달의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이제 인하하기로 양국 간에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승조 현대차 최고재무 책임자는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어젯밤에 15%로 양국 합의했다고 전해들어서 굉장히 반가웠다면서 향후 수익성 개선과 관련해 11월 1일 소급을 전제로 정확한 계산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4분기 팰리세이드 신형 하이브리드를 판매할 예정인데 현재 울산 공장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대신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민지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 경쟁력 회복에 힘입어서 3분기 실적 반등에 성공하며 업계 1위 타이틀 회복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5세대 HBM 공급을 공식화한 가운데 내년부터는 6세대 HBM 양산을 통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8.8%, 32.5% 각각 늘어난 86조 1천억 원, 12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에서 7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오랜 기간 실적이 부진했던 파운드리 부분에서 최대 수주를 기록했고 가동률을 높여 실적이 개선됐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주목할 점은 HBM 경쟁력 회복입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모든 고객사에 HBM3를 양산 공급하기 시작했고 HBM4는 이미 샘플 출하를 완료했습니다. HBM 수요가 공급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당사 또한 모든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HBM3 이 양산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6년 HBM 빚 생산 계획은 올해 대비 매우 대폭 확대 수립하였으나 해당 계획분에 대한 고객 수요를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반도체 품목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큰 변수는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메모리 분야에서는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를 과하게 부과한다거나 하이닉스와 삼성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미국 기업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4분기 이후에도 AI 인프라용 고성능 고용량 반도체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I 시장 호황과 디램 공급 부족으로 메모리 슈퍼사이클 전망이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와 아마존 등 빅테크들이 저마다 AI 칩 개발에 앞다퉈 뛰어들면서 수요처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SK그룹은 국내 주요 4대 그룹 가운데 가장 먼저 내년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통상 12월 초에 하던 것을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건데 계속되는 경영 불확실성 속에서 다른 그룹들도 연말 인사 시기가 대폭 빨라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안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6개월간 SK텔레콤은 창사 이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우리 회사를 떠났으며 재무적인 영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SK그룹이 유심 해킹 여파로 올 3분기 어닝 쇼크를 피하지 못한 SK텔레콤의 대표 이사를 교체했습니다. 후임은 정재현 최고 거버넌스 책임자로 첫 법조인 출신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 밖에도 SK이노베이션과 SK온 등 계열사에서 사장 11명이 대거 바뀌고 부회장 1명이 승진했습니다. 신상 필벌과 함께 그룹 사업 재편을 조기에 끝낼 현장 전문가 전진 배치 기조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그룹도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사장단 인사가 전망됩니다. 그룹 내 컨트롤타워 재편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이재용 회장의 사내이사 복귀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사회에 복귀하는 것은 이제 상수로 놓고 봐야 할 듯 싶고요. 내년도 실적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등기문을 맞는 것은 타이밍적으로도 적절하다고. LG그룹은 물론이고 통상 연말 인사가 4대 그룹 중 가장 늦은 현대차그룹도 올해는 11월 중으로 전망됩니다. 우여곡절 끝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품목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국내적으로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시행 등 당면 현안이 많은 만큼 그동안의 11월 말, 12월 초 인사 시기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재계 긴박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통업계에서는 11월 쇼핑 대전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연중 최대 할인 경쟁이 시작되면서 초특가 상품을 사려는 고객이 영업 전부터 점포박에서 줄을 서는 오픈런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3분기 만끽했던 소비 쿠폰 효과가 4분기에는 사라질 거란 암울한 전망 속에 업계는 소비자 끌어모으기에 총력을 펴고 있습니다. 정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트 문이 열리기 30분 전부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100g에 1,490원, 평소에 반값 수준인 삼겹살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전단지 돼지고기가 좀 저렴하게 나왔는데 국내산 돼지고기라서 그거 사러 왔어요.
평소에 반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이때가 저렴하니까 오픈런을 해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마트는 다음 달 2일까지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쓱데이를 진행하고 돼지고기와 한우, 제철 과일 등을 최대 반값에 선보입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다음 달 12일까지 각각 홈플런, 땡큐절이라는 대규모 할인전을 내세워 각종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할인합니다. 3분기 소비 쿠폰 효과도 잠시, 4분기 마트와 편의점 등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는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백화점들은 소비 심리가 높아지는 연말 분위기를 앞당겨 연출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벌써 크리스마스 장식을 공개했고, 현대백화점은 크리스마스 팝업 사전 예약이 30분 만에 마감되면서 얼어붙은 소비 심리 살리기에 안간힘을 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는 11호 부동산 대책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일단 둔화됐습니다. 12년 만에 최고였던 서울의 전주 대비 0.5% 상승폭은 이번 주에 0.27%포인트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대출 자금을 돌려 집을 사거나 거래 가격을 속이는 등의 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가 여전히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다음 달에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주 A씨는 개인 사업자 명의로 B은행에서 기업 운전자금 4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배우자 계좌로 옮겨져 결국 주택 구입에 쓰였습니다. C씨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5억 8천만 원에 거래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이체 금액은 6억 3천만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다운 계약서가 적발돼 지자체에 통보된 겁니다. 정부는 이런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직접 점검하고 수사하기 위해 다음 달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무관용으로 끝까지 적발 조치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주택 이상 거래 2,696건을 적발한 한편 일부 거래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모든 금융회사가 공유하도록 하고 신규 대출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미성년자 분양권 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부동산 공급책을 고심하고 있는 정부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 예외적인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11호 규제로 막힌 조합원 지위 양도를 그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오세영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서울 목동과 여의도의 재건축 단지 매수자들은 계약금까지 걸어둔 채 거래가 멈춰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진행 중이던 매매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16일부터 바로 3중 규제가 적용이 됐는데 오늘이 30일이니까 거의 보름 가까이 2주가 넘게 지났는데 어떠한 국토부에서 경과 규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답답하고 9월 29일 날 운 좋게도 저희 집을 매수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셔서 그 매도를 재건하고 제가 그동안 좀 괜찮게 봐왔던 아파트 매수할 때 9월 29일 날 매도자분께 약정 계약금 1억 중반 정도를 입금을 해드렸고 토지거래 승인은 오늘자로 났어요, 저는. 11호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재건축 단지 매수자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SBS 비즈에 허가 신청 후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사례는 구제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따로 토호제로 묶어뒀던 목동과 여의도, 성수 같은 재건축 지역이 구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목동과 여의도의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청산 대상이 될까 봐 매수자 입장에서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매도자 입장에서도 계약 취소의 이슈가 발생될까 봐 굉장히 시장 혼선이 있어서
빨리 유권 해석을 해서 시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국토부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면서 이달 말쯤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국가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을 4월 동안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에이펙 정상회의와 연계해 열리며 글로벌 투자사 등 2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한국 정부는 기업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선택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외국인 투자 지원 체계 고도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아마존 웹서비스와 르노 등 7개 글로벌 기업은 우리 기업에 향후 5년 동안 총 9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전환을 위해서 수소연료 전지의 생산 거점 구축에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울산 공장에서 수소연료 전지 신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내후년인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9,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번 신공장이 준공되면 1년에 수소연료 전지 3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